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트레이딩맨 2부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성화에 힘입어서 배트맨 오늘 1부부터 3부까지 상담 스페셜로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전화, 문자로 여러분들 괴롭히시는 종목에 대한 내용들 보내주시면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하나씩 고민 풀어볼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상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희 배트맨 2부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저희 2부 책임져 주시는 박현욱 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위원님과 오늘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안내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문자 활짝 열어두고 출발을 합니다. 전화 023153-1611, 1612번 두 개의 번호 중 아무 번호로나 전화 주셔도 좋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이 칸에 샵 0082번 적으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셔야 저희 위원님과 종목 상담 오늘 가능합니다. 또 전화, 문자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은 24시간 열려 있는데요.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박현우 검색을 하시고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면 저희 위원님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들어가기 전에 오늘 시장 이야기 위원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위원님 오늘 시장에 대해서 또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 준비해 주셨나요? 네, 지금 오늘은 세 가지 포인트로 오늘 시장의 중요한 매저 포인트 그리고 내일 시장의 대응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가 지금은 춘추 전국 시대에 도달했다. 이렇게 춘추 전국 시대요? 네, 이렇게 멘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차트를 잠깐 좀 같이 보시면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 월봉 차트인데요. 조금 크게 볼게요. 예, 간단하게 보시면 지난달 4월 달에 시초가 굉장히 크게 내려온 음봉보다도 지금 아직 3월 달에 양봉이긴 하지만 전저 시점을 시가를 아직 뚫지 못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30% 캡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나왔지만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감소가 되면서 시가총액의 33% 이상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매수 탄력도가 조금 약화가 되면서 지수가 삼성전자의 힘과 다른 종목에 대한 이익 모멘텀이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보다는 개별 종목으로 혹은 개별 업종 쪽으로 혹은 코로나가 가까운 수혜 업종 쪽으로 혹은 기존에 밸류에이션이 괜찮은데 너무 싸 보이는 업종 쪽으로 많은 자금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춘추 전국 시대다라고 표현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어제 제가 중요한 장중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돌았던 김정은 사망 관련돼서 오늘도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를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좀 짚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먼저 보시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했을 때 하고 지금하고 훨씬 더 비슷한데 김일성 국무위원장이 사망했을 때는 김정일 위원장이 굉장히 탄탄한 후계 구도를 이미 가지고 있었고 나이도 40대를 조금 넘었었기 때문에 권력에 대한 불안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루머가 계속해서 재생산되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혹시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혹시 사망을 했다고 하면 루머에 따른 것처럼 김정일 사망과 굉장히 더 유사하다. 왜냐하면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했을 때 이복형하고 현재 지금 국무위원장하고 권력 암투가 있을 수도 있고 군부에서 어떤 쿠데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진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 일자가 2011년 12월 17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날짜를 한번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2011년 12월 17일 날 사망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16일 날 개장까지는 그 뉴스가 전혀 퍼지지 않았고요. 17일 날 사망했다고 알려졌고 19일 날 개장이 됐습니다. 자, 19일 날 코스피 지수는 3.43%밖에 안 빠졌고요. 장중 저가가 4.8%만 빠졌습니다. 그 이후로 한 번도 그날의 종가, 심지어 장중 저가가 아니고요. 그날의 종가를 밑으로 하회한 적이 없고 계속 우상향을 했습니다. 3, 4개월 후까지. 코스닥 지수조차도 아무래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변동성이 크겠죠. 그때 지수를 보시면 종가는 마이너스 5.3, 장중 최저점은 마이너스 8.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굉장히 불안감에 대한 그 뉴스가 재창출되고 김정은 위원장이 화상까지 됐다 이런 뉴스가 돌았는데 열어보니까 예전에 그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한 모습에다가 화장을 해가지고 립스틱까지 칠해서 그거를 이제 막 재미로 돌고 하는 그런 루머까지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는데 혹시 어떤 지금 돌고 있는 루머가 사실화되면서 주가가 폭락하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인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가고요. 그때 되면 뭘 사셔야 되겠어요? 예, 방산, 전쟁, 풍산, 빅텍 이런 관련주를 사셔야 되겠죠. 그거는 그때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로 지금 계속해서 유가 관련 이슈들이 굉장히 뜨겁게 달궈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동학운동이라고 하고 개인 투자자들만 유가 ETF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요. 아시아, 대만, 중국, 일본 포함해서 대략 4조 원 정도 유가 관련 ETF가 각각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나라 개인뿐만이 아니고요. 많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유가 하락이 곧 회복될 거라는 쪽에 베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애들을 좀 지웠고요. 중요한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크루드 오일인데요. 자, 이게 데일리 이거를 차트를 잠깐 데이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트레이딩과 세틀먼트라는 개념을 좀 두 개를 구분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원유가 아닌 크루드 오일 원유 기초 자산이 아닌 선물로 거래가 WTI가 되고 있는데 지금 WTI하고 브렌트, 영국에서 거래되는 브렌트하고는 차이가 약 $10 정도 나죠. 지금 뉴스상으로 나오고 있는 마이너스로 거래됐다. 원유 선물이 마이너스다. 이렇게 나는 거는 그거는 사실은 아니고요. 거래가 된 건 아니고요. 정산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가 보는 차트에도 마이너스 30, 40 왔다 갔다 하죠. 요거는 뭐냐 하면 최근 월물 선물을 WTI 선물을 트레이딩하는 개인이든 기관 투자자든 지금 벌써 6월물이 가장 최근 월물인데 최근 월물을 다음 달 물로 이번 달을 청산하고 다음 달 물로 넘어가지 않고 이번 달 물을 갖고 계신 소수의 기관 투자자나 아주 소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생각을 했느냐 하면 시간이 없어서 빠뜨린 몇몇 개인들하고 굉장히 낮게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기관 투자자들만 참여를 했는데 미국 시간으로 새벽,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이죠. 미국 시간으로 정규장쯤에 마지막으로 미니 WTI 크루드 오일 선물이라도 청산을 하지 않고 놔둔 선물 보유자들은 실제로 현금으로 배럴당 예를 들어 10불에 팔 수 있는 거를 아무도 사갈 사람이 없으니까
오히려 돈을 주고 사가라라는 마이너스 37, 8불 정도의 정산으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괜히 이제 그 잘못 지금 오인이 돼가지고요. 최근 선물을 적극적으로 편입하고 있는 WTI를 가장 잘 추정한다고 하는 달러로도 USO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미국의 달러로 미국 시장에 상장돼 있는 원유를 가장 많이 추정하는 400조 원 정도 되는 ETF인데 그것마저도 최근 월물을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최근 월물 마지막 일주일 이전부터 그 다음 월물로 롤오버를 다 합니다. 그래서 ETF는 만약에 갖고 있었으면 ETF 자체가 당일날 마이너스가 되면서 전부 다 모든 투자자들이 아마 손해를 배상을 해야 되는 위험에 처했겠지만 미리 만기 일주일 전에 다 롤오버를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ETN은 레버리지를 하기 때문에 절대로 투자하지 말라고 제가 노노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꼭 ETF를 하고 싶다. 해외 선물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해외 선물을 하지 않고 나는 주식과 같은 추가적인 증거금 마진콜을 요구를 하지 않는 ETF를 투자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은 우리나라에 두 개가 돼 있죠. 지금 하나는 타이거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하고 있는 타이거 원유 선물이고요. 하나는 삼성 자산운용에서 하고 있는 코덱스 WTI 선물이죠. 두 개 다 지금 해지 H가 돼 있어서 원화 환율과 무관하게 원화는 해지를 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크루드 오일 선물 가격을 1배짜리로 반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특징이 있는 게 타이거 WTI 선물은 미리 근월물의 이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12월물을 좀 많이 편입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최근 월물이 거래가 아닌 정산이 되면서 마이너스가 되면서 ETF가 마이너스 미수금을 안으면서 없어지는 확률은 거의 없고요. 조금 약간 요즘에 스포트라이트 받았던 거는 코덱스 삼성운용에서 하고 있는 코덱스 WTI 선물 H였는데요. 요거는 약 80% 정도를 최근 월물에 싣고 약 20% 정도는 한 2, 3일 전까지는 USO라고 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국에 상장된 달러로 ETF를 추정하는 USO라고 하는 티커를 싣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문제가 부각이 되자 최근 월물은 20%, USO도 비중 20% 미만으로 줄이고요. 7월물 그리고 12월물 이렇게 다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근월물보다는 이월물로 바꿨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ETF를 추정을 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유가가 최근 월물이 급등을 하더라도 최근 월물이 아닌 원월물 즉 12월 달 물은 그 상승폭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빠지면 조금 덜 빠지겠지만 오르면 그만큼 올라가지 않는다.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이런 거를 제가 지금 CME에 나와 있는 CME에서 6월물, 7월물, 8월물, 9월물 상장되어 있는 가격을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15.62달러라고 보이는 이게 가장 6월물, 지금 가장 최근 월물이에요. 근데 6월물이 WTI 선물이 15.6달러, 15달러예요. 7월물이 얼마나 하면요. 22달러예요. 15달러 대 22달러이기 때문에 롤오버를 하는데 만약에 지금 롤오버를 하면 7달러, 50%의 손실을 보면서 7월물로 넘어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아까 잠깐 말씀드린 타이거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12월로 갖고 있는데요. 그거는 29불 해요. 지금 15불짜리 최근월물하고 12월짜리 29불하고 거의 따분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상 선물 옵션을 적극적으로 해외 선물 계좌를 트셔서 트레이딩하지 않는 바에는 1배를 추정하는 ETF를 가져간다고 하시더라도 수익률은 1배로 추정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지금 순간에 굉장히 WTI 선물이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급락했기 때문에 배럴당 11불 하다가 지금 15불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월물은 1.84% 올랐는데요.
자, 12월물은 0.8%밖에 안 올라요.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ETF를 12월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인베스팅닷컴에 보이는 최근 월물 퍼센트 상으로는 오늘 저녁에 이 시청자분들께서 15불에서 예를 들어서 1.5달러가 올라서 10%가 올랐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나의 ETF가 내일 10%가 오르겠지라고 생각하면 실제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추종하는 내가 산 ETF는 이미 이번 달 6월물이 아니라 7월물, 8월물, 12월물을 사고 있기 때문에 인베스팅닷컴에서 10% 올랐지만 실제로 ETF는 5%밖에 오르지 않은, 예를 들어 5%밖에 오르지 않은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최근 우리 시장을 강타했던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3가지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 점까지 꼭 참고해 보신다면 내일장 전략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전화와 문자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전화 023153-1611, 1612번 2개의 번호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의 샵 0082번 적으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위원님과 지금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문자로 도착했다고 하니까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첫 번째 종목은요. 부광약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28,300원에 30% 담았습니다. 보내주셨는데 부광약품 같은 경우는 반가운 종목이네요. 위원님께서 최근에 공약주로 이제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또 이슈가 클로로킨 이슈가 함께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오늘 종가에서 이제 여쭤보고 싶은데 종가랑 또 오늘 매수가가 같습니다. 위원님 이런 종목 어떻게 공략해 볼까요? 네, 지금 부광약품이 28,300원이면 말씀하신 대로 종가에 사신 거예요. 그렇죠? 네. 예. 지금 제가 목요일 날 1시간 동안 베스트 트레이딩 3부에서 부광약품하고 백신주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름은 백신 바이오 이런 건 아닌데요. SK 케미칼에 대해서 실제로는 SK 백신 이렇게 이름을 바꿔야 될 정도로 백신 RNA를 하고 있는 회사를 소개시켜 드렸는데 부광약품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잘 되는 집안은 잘 되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역사적인 고가를 찍고 있고요. 제가 월봉으로 보고 있고요. 등락은 있지만 자, 제가 1988년 상장 이후부터 지금 거의 12년, 33년 정도 차트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역사적인 신고가를 찍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난달에도 심지어 3월 달에도 모든 지수가 급락을 했는데도 동사는 급등을 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부광약품의 가장 큰 원동력은 B형 간염 치료제를 국산 11호 신약 특허를 받고 있는 약품이 있습니다. B형 간염 정확히 말씀드리면 바이러스 치료제인데요. 지금 아시겠지만 코비드-19도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거든요. 실제로 우선 식약청이 한국 FDA가 한국 식약청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2개 기업 중에 하나죠. 하나가 셀트리온이고요. 하나가 부광약품일 정도로 SK케미칼과 부광약품일 정도로 국내에서 기술력과 R&D 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는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코비드-19 때문에 마스크주 혹은 진단키트주는 7부, 8부 능선에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번 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진단키트는 팔면 마일스톤, 파는 매각 대금으로 끝납니다. 다시 한번 코비드가 가을 혹은 여름에 창궐하기 전까지는 매출이 발생하기 쉽지 않은데 치료제 같은 경우는 최초의 임상 단계 1상, 2상, 3상 혹은 FDA 승인 그다음에 매출 발생이 날 때마다 각각의 마일스톤마다 프런트 피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훨씬 더 파괴력이 크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말씀드렸지만은 렘데시비르가 RNA의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를 150명 시카고에서 테스트를 했는데 환자 중에 2명만 사망하고 나머지는
굉장히 완치가 되었다. 그래서 추가로 400명에 대한 임상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부강약품이 이 간염 B형 간염 치료제를 갖고 있는 효과도 비슷한 적용증을 가지고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공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하지만 굉장히 지금 주가가 다른 종목 대비해서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올라가면 파시고 내려가면 사시고 이런 전략을 가져가면서 조금 더 계속해서 편안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 전략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님께서 부강약품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렸었는데 이 점까지 꼭 참고하셔서 매매에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파워로직스고요. 파워로직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8,250원에 5% 있습니다. 8,250원에 5%면 최근에 사신 건가요? 아니면 좀 되셨나요? 아니요. 올해 1월 달에 처음에 샀다가 네. 네, 그때 이제 아주 조금 샀다가 3월 달 중순 이후에 좀 많이 폭락했을 때 네. 그때 조금 더 사서 총 5%가 되긴 했는데 신중하게 네. 이제 매수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5% 총 갖고 계시단 말씀이시죠? 네네. 알겠습니다. 나눠서 사신 것 같은데 제가 위원님께 파워로직스 좀 여쭤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8,250원에 사시고 한 번 더 사신 거라 말씀하신 거죠? 처음에는 10,000원 초반대 샀다가요. 예. 네. 3월 23일인가 그쯤에 조금 더 샀었습니다. 예, 그래서 단가 좀 많이 낮아지신 거군요. 예, 네네. 3월 20일 날 사셨으면 굉장히 거의 극저점 근처에 사신 거군요. 네, 조금 싸게 조금 더 매수가 가능했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굉장히 잘하셨다. 추가 매수하신 거 굉장히 잘하셨고요. 그리고 비중도 지금 이렇게 사신 거에서도 5%밖에 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러한 마인드, 그러한 투자 전략 계속 유지하시기를 권고드리고요. 혹시 궁금하신 게 무엇입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매수했었던 금액대가 10,000원 초반이었는데 지금 현재 그 구간이 제일 매물대가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매물대까지 올라가는 것도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추가 매수를 해서 그 매물대 아래에다가 평단을 좀 맞추려고 했었던 건데 한 10,000원대 정도까지는 급한 돈은 아니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는지 또 이 파워로직스 자체 회사의 어떤 업황이라든지 이쪽 섹터가 앞으로 좀 어떨지 이런 것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지금 아시겠지만 파워로직스는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하고 있죠. 굉장히 2차 전지 테마에 같이 갔었고요. 굉장히 네. 유명한 종목이었죠. 이게 지금 첫 번째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먼저 밸류에이션을 네. 보죠. 지금 걱정하지 않으셔도 저는 말씀드리겠지만 안 좋은 정보는 빨리 좀 덜어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네. 파워로직스는 덜어내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밸류에이션을 보면 PBR이 1.37 정도예요. 네네. 그래서 1.37 정도면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작년 순이익 기준으로도 10.5배 PER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중도 우리 시청자님이 5%밖에 안 되시고 종목도 괜찮으시고 밸류에이션도 이 정도면 괜찮기 때문에 저는 단가를 낮추시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지금 단가가 8,250원이시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비중은 아직도 5%밖에 안 되시고요.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7,200원대에서 7,000원 내려갈 때마다 7,000원 아래에서는 비중을 조금 더 실으시면 저는 8,200원인 단가가 7,000원대 중반으로 내려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비중이 파워로직스가 아까 시가총액이 보니까 이 정도면 2,500억 정도인데 이 정도 2,500억 정도의 종목이 PBR 1.23배, PER 10점 몇 배 정도는 비중이 시청자님 내 주식 투자 비중 중에 약 한 20%까지 가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7,000원 아래에선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하셔서 단가를 7,000원대 초반으로 좀 내주시면 지금 잠깐 그 2차 전지 쪽 테마를 좀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차트를 보고 있는 게 테슬라거든요. 네. 지금 요게 일봉인데요. 테슬라가 장중으로 1,000달러를 찍지는 못해서 1,000 근접했다가 3월 아까 말씀하신 3월 17일 정도쯤에 370대 후반 갔다가 지금 다시 700대 올라왔어요. 근데 요게 일봉으로 보면 정말 정신이 없는데 월봉으로 보시면 아직까지도 우상향하는 스테디한 모습이에요. 지금 애플처럼 스마트폰을 글로벌 출시를 하면서 빵의 선두주자가 됐던 애플처럼 저는 테슬라가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리딩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의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이 5, 6년 후에 지금의 뭐 2배 이렇게 예측하는 보고서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된 배터리 관련된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하는 동사는 저는 미래도 밝다, 전망도 밝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7,000원 아래에 내려갈 때마다 적극 좀 편입을 하셔서 말씀하셨던 7,000원 정도만 편입을 하셔도 8, 9,000원만 되시면 수익이 20%, 30% 넘어가실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청산을 하시면 많은 수익이 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파워로직스까지 만나봤습니다. 매수 단가를 좀 낮추는 전략을 말씀드렸으니까 꼭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저희 다음 상담도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신가요? 네, 신라젠. 13,800원에 20%. 15,800원이요? 13,800원. 13,800원에 20%? 예. 13,800원이면 언제 사셨을까요? 꽤 됐어요. 꽤 들고 계셨어요? 예. 2주 알겠습니다. 신라젠, 저희 위원님이 신라젠 어떻게 보고 계실지 바로 좀 여쭤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13,800원이면 이게 언제 사신 건가요? 거기 산지가 꽤 됐는데 한 2주일 정도 됐을 거예요. 2주일 정도 되신 거군요. 예. 이 신라젠이 예전에 초창기에 2016년도에 혹시 사셨어요? 그때는 안 샀어요. 그때는 안 사셨고. 예. 그러면 처음이신 건가요, 신라젠은? 예, 처음이에요. 예. 지금 신라젠은 뭐 아시겠지만 그 여러 가지 초창기부터 굉장히 핫한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은 종목이었고 지금은 대주주 관련된 검찰 조사뿐만이 아니고 자금이 없어서 이제 전환사채 발행까지 공시가 됐었어요. 그래서 팩사백이 임상 3상에서 실패를 해서 굉장히 뼈아픈 종목이기도 하죠. 질문이 뭐시고 가장 신라젠의 핵심 포인트로 보셨던 게 뭐세요? 두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네? 신라젠의 가장 매력적인 게 뭘로 보셨어요? 그냥 모르고 그냥 샀어요. 많이 내려온 것 같아서. 예, 그러면 질문은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13,800원인데 그게 좀 어느 정도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되나 했어요. 예. 얼마 정도 올라갈 수 있나 했어요. 네. 지금 첫 번째 답하신 좋은 거 같아서 사세요. 이렇게 답하시면 안 되고요. 뭐가 좋아서 샀다. 예를 들어서 지금 물론 신라젠도 코로나19 관련된 개발을 하겠다, 임상 진행을 하겠다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수혜주에 잠깐 테마로 묻히긴 했어요. 그래서 좀 더 많이 오른 것도 있어요. 이게 지금 그 3월 27일 날 요때 급등한 그것 때문에 같은 테마에 섞어서 올렸고요. 지금은 아직 임상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부광약품이나 항원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있는 셀트리온처럼 그 우리나라 식약청에서 적극적인 서포트를 받고 있는 기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라젠이 코비드19 관련된 진단 정말 관련주냐 수혜주냐라고 보기에는 조금 더 많은 확인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13,800원에 사셨는데 첫 번째는
비중을 더 이상 안 늘리셨으면 좋겠어요. 비중이 이미 20%시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에도 전통적인 파마 제약이어서 파마 회사에서 제약 회사에서 현금 흐름이 굉장히 탄탄하고 배당도 많이 주는 주식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라젠이 연간 배당을 3%만 준다. 10년 들고 있으면 30% 벌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신라젠은 현금 배당을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상장한 지가 한 3년밖에, 3, 4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첫 번째는 그래서 비중을 안 늘리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목표가는 지금 더 올려잡기보다는 저는 지금 13,000원 정도신데 거기서 10% 정도 수익이 나시면 조금 적극적으로 나오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 비중을 높게 잡지 말고 수익 10% 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오르는 날 조금 팔았다가 그 동일 수량을 내리는 날 사셔야 돼요. 그게 단가 낮추기라고 하는데 단가 낮추기를 하셔서 계속해서 끌고 나가시면서 매입가가 낮아지면 가격이 지금 13만 13,000원, 14,000원, 15,000원만 되면 수익이 10% 이상 빨리 날 수 있어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단가 낮추기를 하셔서 10%, 20% 수익이 나오시면 좀 청산하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가장 큰 이유가 지금 팩400이 실패한 이후에 나머지 임상에 대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적극적으로 비중을 많이 늘려서 공격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방어적으로 좀 취하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라젠 단가 낮추기 전략 써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도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들고 이렇게 계세요? 통화가 될 줄. 네네, 어떤 종목? 아모레포스픽요. 아모레퍼시픽 매수가랑 비중은요? 21만 원에 매수를 네. 했고요. 네. 비중은 뭐 한 50%? 50%? 네. 21만 원이면 한 번에 사신 건 아니신 것 같은데, 그죠? 예. 좀 나눠서 아니요. 사셔서 단가를 많이 낮춰놓은 거죠? 예. 알겠습니다. 비중도 크고 아직 단가 낮추기를 하더라도 지금 매수가가 좀 높아서 걱정 크실 것 같은데 제가 위원님께 좀 바로 여쭤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쉽지 않으시죠? 예. 네, 지금 21만 원을 네. 하루에 다 사셨어요? 아니면 나눠 사셨어요? 나눠서 샀어요. 그게 그런데 21만 원이신 거예요? 예, 이게 한 1년 됐어요. 오래되신 거군요. 1년 전에. 예. 그러시면 오래전에 사셨고 그 이후로 그러면 계속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 예. 예. 지금 혹시 가장 아모레퍼시픽을 사신 첫 번째 이유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왜 중국 그때 작년까지만 해도 중국 여행객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래, 맞습니다. 네. 중국 관련 대표적인 중국 수혜주고요. 예, 그리고 1월 달에 한 23만 원인가 2만 원 갔을 때는 못 팔았어요. 네, 왜 못 팔았냐면 시진핑 온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있었죠. 예, 그래서 제가 못 팔았거든요. 네, 자, 지금 아모레퍼시픽이 제가 시가총액을 보니까 지금 10조 원 정도 돼요. 10조 원. 예. 시총이 10조 원 정도 되는 종목은 저는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 100% 다 사셔도 돼요. 코스피 200 100% 다 사셔도 돼요.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300조 원이 넘거든요. 네. 아모레퍼시픽은 10조 원 정도예요. 그래서 10조 원 정도 되는 종목은 50%는 조금 많다. 비중이 첫 번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요거를 비중을 한 종목에 50% 두면 이게 수익이 났을 땐 굉장히 좋은데 손실이 났을 땐 멘탈이 드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이 정도 종목이면 저는 최대 비중이 한 30%, 33%, 3분의 1 정도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지금 아까 제가 이제 작년 기준으로 이게 화장품이 굉장히 핫한 시기가 있었지만 작년 순이익 기준으로 PER이 36배예요. 그리고 PBR 같은 경우에 이제 밸류에이션을 체크를 하는 거죠. 2.7배예요.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36배라는 얘기는 주당 순이익을 36년 동안 벌면 배당을 전부 다 100%로 준다고 가정했을 때 36년 동안 이 주식을 들고 있으면 지금 투자하신 금액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건데 36배는 언제 정당화가 되느냐 하면 화장품주가 2014년도, 15년도 굉장히 고성장을 하고 중국 시장을 막 개척해 가고 초창기 중국에서 한국에 관련된 화장품이면 정말 보따리 상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난리 났을 때 그때는 괜찮아요. 근데 지금 제가 연봉으로 보고 있거든요.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연고점을 뚫지 못하고 이건 제가 그래프만 봐서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도 최근 3, 4년 동안 계속 정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 반대로 그만큼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는 좋다라는 그 기회의 반증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네.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잘 안 들려요. 저는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올 수 있다. 특히 아모레 퍼시픽 같은 중견 기업은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첫 번째는 비중을 50% 이상 올리지 마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손절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희망적인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예. 지금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계는 굉장히 괜찮아요. 물론 중국이 G2가 되었고요. 미국보다도 실제로 우리나라 더 많은 실제로 무역 그 금액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코로나 관련돼서 중국과 우리나라 굉장히 협력을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중국과 관련된 중국 화장품뿐만 아니고 다른 업종들도 중국과 관련된 업종들이 굉장히 강하게 반등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시청자님도 단가를 낮추려면 더 사야 되는데 비중은 많기 때문에 제가 아까 잠깐 앞에 시청자님과 동일하게 오르는 날 1000주를 갖고 계시면 50주 정도 파시고요. 또 오르면 또 50주 파시고요. 그 다음날 내려가면 50주를 그대로 또 삽니다. 동일한 수량을 아셨죠? 그러면 단가가 낮아집니다. 그렇게 하시면 주가가 조금만 올라가도 적극적으로 파실 수가 있고요. 지금 목표 주가는 이미 지금 20만 원이시고 17만 원이셔서 거의 21만 원이시죠. 20만 원이 아니시고. 그래서 거의 지금 10% 이상 좀 손실이 나셨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10% 이상 올라야 수익이 나요. 그렇게 되면 또 수익이 나시려면 10%, 20% 더 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목표가를 굉장히 높게 잡으시는 것보다는 단가 낮추셔서 지금보다 5% 정도, 7, 8% 좀 낮아주시면 지수가 그다음 가격이 올라가면 목표 수익률은 낮춘 가격 대비해서 10%, 20% 정도 수익 나시면 그다음부터 조금 비중을 33% 줄이셔서 그다음부터 좀 가져가십사.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모레 퍼시픽까지 위원님께서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이 점들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도 전화 연결이라고 하네요.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한미약품이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 26만 4천 원. 26만 4천 원, 비중 얼마나 담고 계세요? 비중 20%요. 비중 20%, 한미약품 26만 4천 원에 20%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님께 한미약품 좀 바로 여쭤볼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26만 4천 원. 예. 이거는 언제 사신 건가요? 며칠 전에요. 아, 예. 하루에 사셨습니까? 나눠 사셨습니까? 나눠서 샀는데 올라갈 줄 알았더니 빠지네요. 아, 네. 네, 비중 20%면 적정하시고요. 예. 지금 한미약품은 지금보다도 예전에 이게 이렇게 지금 2015년도에 굉장히 유명한 종목이었죠. 네, 근데 지금 다른 건 다 갔는데 한미약품만 못 올라간 것 같아서 맞아요. 네. 안 올라가네. 맞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우리나라의 지형을 약간 좀 바꿔놨는데 삼성전자 위주로 혹은 2차 전지 위주로 올라갔던 종목을 제약바이오 종목이 강하게 반등하도록 기회를 줬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한미약품은 그 수혜주에 안 들어갔어요. 한미약품이 코로나19 관련된 임상을 하겠다 혹은 우리가 거기에 관련된 어떤 약품이 있다. 이런 얘기가 공시를 한 적도 없고 거기에 한눈을 팔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굉장히 좋게 평가할 점은 기업가 정신이 굉장히 좋은 회사잖아요. 예. 실질적으로 한 번도 글로벌 임상도 해본 적도 없고 백신 개발이나 바이러스 관련된 어떤 자신이 없으면서도 뉴스나 공시를 하는 약간은 조금 부정적으로 보이는 기업가 정신이 없어 보이는 그런 기업에 대비해서 한미약품은 자기가 했던 뭐 기존에 했었던 미국 글로벌 기업들과 했었던 임상을 계속 꾸준하게 이어가는 저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 우리나라에서 한미약품처럼 탄탄하게 자기 길을 우직하게 가고 있는 기업 얼마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게 보고요. 26만 4천 사셨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저는 아까 그 전화 주셔서 제가 밸류에이션을 잠깐 봤는데 시가총액이 이미 지금 3조 원까지 줄어들어 있어요. 물론 한미약품하고 한미사이언스하고 나눠져 있기 때문에 두 개를 합해야 되긴 하지만 지금 PER이 121배 정도 돼 보입니다. 그렇죠? PER이 그래서 물론 일반적인 전통적인 제약보다도 한미약품도 R&D에 굉장히 집중을 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PER이 지금 작년 순이익 기준으로 100배 이상 나오고요. PBR 같은 경우도 4.3배 정도 나오는 그런 밸류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밸류상으로는 이 회사가 정말 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미약품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당뇨병 관련된 여러 가지 그 R&D를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미약품이 만약에 망가진다고 하면 우리나라 제약사 살아남을 제약사 별로 없다라고 할 정도로 한미약품을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요. 근데 이제 그 하루에 26만 4천 원에 20%를 사셨다는 거는 조금 고치셨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10% 사고 올라가면 차익 실현을 조금 하시고 내려가면 다시 더 사셔서 비중이 20%였으면 단가도 낮춰지고 마음도 편하셨을 거다. 요거를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26만 4천 원이고 지금 가격대가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금 가격대에서 더 사시는 거는 단가를 낮춰지는 것도 아니고 비중만 조금 늘어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지켜보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월봉을 보고 있는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춘추전국 시대라고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전통적인 성장을 중요시했던 2차 전지, 반도체, IT 종목들이 조금 주춤하고 있고요. 제약 바이오들이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비중 늘리는 것보다 추가 비중 늘리는 거는 적어도 22만 원 아래에서 비중을 좀 늘리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좀 지켜보십사. 목표가는 지금 사신 것 대비해서 수익률은 20-30%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30% 기간은 얼마나? 기간은 지금 저는 이런 종목은 좀 끌고 가시라. 아까 말씀드린 단가 낮추기 전략도 하시면서 좋은 종목은 계속 끌고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간은 특정하진 않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좀 걸리겠네,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고 빨리 올 수도 있고요. 그거는 예단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미약품까지 만나봤습니다. 다음 상담도요,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들리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결 잘 되셨고요.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SK 이노베이션이요. SK 이노베이션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80% 있고요. 80%? 예. 매수가는 제가, 어떻게 되실까요? 평균 매수가가 76,8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76,800원이요? 예. 76,800원이면 지금 수익이 나고 계세요. 예. 예. 네, 76,800원 예. 정도로 제가 알겠습니다. SK 이노베이션 저점에서 잘 사신 것 같긴 한데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지금 저는 그냥 적금 묻는 셈치로 한 1년 정도 묻어놓고 하는데 괜찮을까 싶어서요. 1년 정도 보고 계시고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갈 수 있을지 제가 위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76,800원이면 네. 3월 달에 사신 거죠? 예, 3월 달부터 제가 4번에 나눠서 구입을 했습니다. 예,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첫 번째 칭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비중 80%. 네. 이 종목은 처음 투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예전에 투자하신 적이 있으세요? 전혀 지금 처음입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러시면 주식은 혹시 투자하신 경력은 얼마나 되십니까? 없습니다. 아, 예. 멘탈이 굉장히 강하십니다. 네. 좋고요. 지금 네. 비중은 80%입니다. 자, 궁금하신 게 뭡니까? 저는 지금 이제 적금처럼 한 3년, 계획은 1년에서 3년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중간중간 수익이 나면 중간중간 이거를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잘 그 기준을 아직 못 잡아서요. 아, 네. 지금 첫 번째는 네. 종목을 굉장히 잘 선정하셨다라고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는 지금 종목이 삼성전자나 코덱스 200 ETF 아니면 80% 하시면 왜 그러셨어요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네. 유가 관련된 종목을 제가 가끔 ETF도 말씀드리고 하는데 그 수혜주 중에 가장 핵심 종목이기도 합니다. SK 이노베이션은 정제 마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의 기간 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 S-오일, GS, 현대 오일뱅크가 없으면 우리나라 모든 자동차, 전력, 발전 다 수사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을 할 수밖에 없고요. 정제 마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원유에 대한 기본적인 정제 마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굉장히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리기도 하는데 재고 손실이 나지만 유가가 올라갈 때는 재고 차익이 그대로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12만 원 아래까지는 계속 사시고요. 네. 12만 원 위에서는 더 이상 사지 마시고요. 네. 목표가는 지금 7만 6천 원에 더블 14만 원 되면 적극적으로 청산하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주가가 급등락을 하더라도 쫄지 마시고요. 네, 시간은 좀 오래 걸릴 수 있지만 네. 장기간 가면 굉장히 많은 수익이 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에 잘 사셨다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유가 내려가도 WTI 선물이 마이너스 가는 거지 원유는 마이너스 안 가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꾸준히 가져가셔서 좋은 기회로 수익 많이 나시길 바랍니다. 혹시 나중에 쫄리시면요. 샘플러스 박현욱 카톡 검색하셔가지고 말씀하시면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립니다. 위원님께서 SK이노베이션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2부의 상담은 잠시 쉬어가도록 하고요. 배트맨 3부에서도 종목 상담 계속되니까 전화와 문자로 많은 상담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종목 상담 여기서 2부는 잠시 멈춰가는데 위원님께서 또 특별한 종목 이야기를 하나 준비를 해주셨다고요? 네. 지금 마감 시간에 제가 잠깐 춘추 전국시대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주도주가 굉장히 강할 때는 주도 업종이 튀어나올 때는 그 주도 업종이 대표주로 붙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19가 시장을 휘저어버렸어요. 성장률이 소비가 위축되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포커스를 뒀던 주도 업종, 주도주가 줄어들면서 지금은 밸류가 굉장히 싸진 종목 혹은 코로나 관련된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종목을 하나 추천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은 포스코가 15조 원 정도 된다, 시가총액이. 근데 1조 원을 자사주 매입을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대략 한 5천억 왔다 갔다 하는데 1,000억 원을 자사주 매입을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시총 5천억인데 1,000억 원을 1년 내에 자사주 매입을 하면 대략 한 5분의 1, 즉 20% 정도를 회사가 대사하는 거거든요. 이 회사는 인도네시아 파워모일에도 지분 투자를 했고요. 트윈타워, 홍콩에 있는 트윈타워도 매각을 해서 굉장히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자사주 매입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상법에 제한도 있는데 그것도 충분히 만족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유가가 굉장히 낮은 상태인데 유가는 5월, 6월 인텍 수혜주가 조용히 코비드가 발생이 점점 안정화가 되면 다시 유가도 본래 가격을 찾아갈 겁니다. 그러면 그때도 다시 수혜가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 종목 이름은 여기서 말씀드리진 않고요. 제가 샘플러스 카톡방, 샘플러스 박현욱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샘플러스 박현욱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 더 자세히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입장 부탁드립니다.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저희 위원님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트맨 2부는 여기서 마무리되지만요. 3부까지 종목 상담 계속되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